맛있는 테마입니다. 오늘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네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셔야 될 텐데 또 이번 주 두 번이나 또 맛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출연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대리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시작해 주시죠.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던 그 종목인데요. 그 3월 30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옵트론텍입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손절 가격까지 사실 도달을 해서 손절이 처리된 종목이지만 그때 왜 손절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왜 다시 말씀드리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적으로는 그때 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옵트론텍의 대표이사는 그 경영 3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냥 2세께서는 좀 갑작스럽게 좀 빨리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3세가 굉장히 빠른 어린 나이에 이제 대표이사를 좀 맡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상속세 납부를 했어야 됐고 그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이제 주식 중 일부를 블락딜로 이제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 블락 물량을 이제 시중에서 받았고 한 증권사 영업부에서 좀 상당히 좀 많이 받아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 쪽에서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 물량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됐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린다면 블락딜 당시에 이제 어떤 수급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과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받았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도 물량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좀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 받아간 가격이 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같은 거 제하고 나면 한 7,100원 정도를 그래서 제가 이제 손절 가격을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종목들이 사실 올라갈 때 같이 이 블락 물량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했고 다른 종목들이 같이 떨어질 때 이제는 블락 물량은 다 나왔지만 같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시장 대비해서 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부품주들 쪽에서 보통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보여졌는데 갤럭시 S6 판매량을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뉴스가 사실 나오지도 않고 이 부분들에 대한 좀 우려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품주에 지속적인 하락세로 작용을 하면서 이 옵트론텍이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지금 금일 말씀드리겠지만 왜 사야 되는지 그런 이유는 좀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 3월 말에 이 이야기 들려주셨을 때 옵트론텍의 전략에서 손절가까지 한 10%대 손실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때 손절 처리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리스크 관리는 정말 확실히 됐던 부분입니다. 이후에 계속 이렇게 내려왔던 이유, 손절됐던 이유에 대해서 수급적인 여건을 설명해 주셨는데 주가가 이후에 5,400원대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꼭 진짜 손절가는 항상 지켜주셔야 된다는 점들을 이렇게 투자의 흐름을 복귀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옵트론텍 같은 경우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한다는 점이었고요. 또 1분기 실적도 역시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8억 원 정도 흑자가 나왔는데요. 옵트론텍의 여건들 다시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점들을 파악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은 이 스마트폰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전개, 위기까지도 사실은 스마트폰이 좋지 않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성장률이 상당히 좀 가파랐고 이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지금 그림 하나 보여드린다면 스마트폰 출하량 및 성장률 전망인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성장률이 10% 정도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부품사들, 스마트폰 제조사들 뿐만이 아니라 부품사들까지 모두 좋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의 둔화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34%에서 2016년도 30%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부품사들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프리미엄급,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현재.
중국에서 프리미엄급은 이제 애플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한 강자로 애플이 좀 자리 잡았던 부분들이 삼성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삼성의 차기 라인업 갤럭시 S6와 그리고 A 시리즈 중가형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스마트폰 전체적인 전망 자체를 조금 어둡게 했었고요. 그리고 위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국의 스마트폰 비중이 90%를 넘었습니다. 전체 휴대폰 대비해서 스마트폰이 90%가 넘었기 때문에 뭐 국내와 사실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급 초기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이 성장하는 부분들을 본다면 이제는 성장 시기가 아니라 성숙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 S6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잘 팔리고 있다는 거는 뭐 누구도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겠는데 수율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사실 주문보다 이 생산 속도가 좀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우려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엣지 말고 일반 평면 갤럭시 S6의 판매량이 아직 미확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판매량이 미확인되었고 판매량이 공식적으로 나오려면 한 열흘 정도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판매량이 미확인되었기 때문에 엣지만 많이 팔린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이제는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해서 좀 악재로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우려감으로 많이 뒤바뀌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각 주가에 삼성을 비롯한 각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좀 결과물을 좀 하나 받아들게 될 텐데 한 열흘 후에 나오게 되는 갤럭시 S6 관련한 판매량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갤럭시 S6 또 아이폰 6 이렇게 삼성 대 애플 만약에 애플보다 삼성이 신제품을 더 먼저 내놨다면? 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지금 삼성 대 애플의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세요? 현재는 뭐 그 중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이 프리미엄급은 애플로 거의 굳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많이 되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과 애플 양강 구도였는데 이 최근에는 아이폰 6가 나오면서 삼성이 사실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뭐 하지만 분명히 스펙에서 삼성이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삼성에서 뭐 지속적으로 전략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애플이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삼성에 뭐 한 번 정도는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S6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삼성이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나올 중저가 라인업까지 해서 모든 분야를 다 또 다시 한번 그 휘어잡으면서 애플에게 기세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지는 못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워낙 예쁘고요. 갤럭시 S6 그리고 그 카메라에 대해서 또 반응들이 아주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분명히 삼성이 스펙도 더 좋고요. 디자인도 사실 갤럭시 S 제가 뭐 전일 휴대폰 대리점들을 많이 좀 돌아다니면서 봤었는데 엣지 상당히 예쁩니다. 갤럭시 S6가 제가 보기에는 현존하는 휴대폰 중에 가장 예쁜 것 같은데요. 카메라도 뭐 국내 G4나 갤럭시 S6가 지금 뭐 당장 가장 좋은 카메라로 분명히 나와 있고요. 예쁘기 때문에 이제는 스펙은 거의 비슷비슷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격과 디자인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자인 쪽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따라온 부분들인 것 같아서 분명히 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갤럭시 A 시리즈도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에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중저가 부분에서도 이제는 점유율을 어느 정도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6가 부담을 받기 시작했던 때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애플이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선 것 같아요. 애플이 1분기에 워낙 좋은 실적을 냈고 또 게다가 중국에서 성과가 워낙 좋았어요. 사상 처음으로 미국 판매량이 중국 판매량이 미국 판매량을 앞서게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갤럭시 S6가 먼저 발매가 됐더라면 이라는 생각도 해봤고 또 애플이 워낙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강점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 뭐 자동차라든지 애플 아이워치라든지 이런 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흐름들은 삼성보다 또 더 앞서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 그 뒤처지는 2인자로서 좀 부담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옵트론텍이 애플에는 납품을 안 하나요? 네, 이제는 옵트론텍 사실 장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휴대폰 단점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부품사들 단점, 휴대폰, 스마트폰이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 안 좋은 부분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안 좋다면 사실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고요. 좋은 부분들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고가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도 하나 보여드린다면 중국 대표적인 스마트폰 업체들의 대표작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4, 50만 원대의 휴대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이 정도 가격이라면 갤럭시 S6와는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갤럭시 A 시리즈보단 도리어 더 비싼 휴대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에 있어서는 출하량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스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사들 중에서 뭐 어디가 살아남을 것 같냐, 어디 주가가 가장 잘 버틸 것 같냐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분명히 카메라 관련한 종목들은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저가형에서도 카메라 화소수 기본적으로 전면부 500만 나오고 있습니다. 후면부도 1000만 원 다 넘었고요. 중저가에서도 고화소 카메라가 나온다면 이 고화소 카메라로 됐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좀 과도하게 빠졌다는 우려감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여쭤보셨는데 애플에도 옵트론텍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애플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대표적인 휴대폰 업체들, 샤오미, 화웨이, 뭐 이런 GTE까지도 대부분 업체들 다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삼성까지도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옵트론텍은 삼성이 더 많이 팔리면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고화소 카메라가 더 많이 나간다면 사실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카메라 쪽에서의 스펙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면 옵트론텍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옵트론텍은 고화소로 갈수록 분명히 더 수혜가 있습니다. 블루 필터 그리고 필름 필터까지 해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업체들 공급되는 게 써니 옵티컬 통해서 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중국 업체들 공급이 되고 있고 2분기부터는 좀 더 양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악재로 작용하였던 이 블락디 물량, 이 물량이 이제 모두 다 나왔습니다. 뭐 대부분 다 나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으로 악재로 더 이상은 작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3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나왔는데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2분기는 휴대폰 부품사들의 가장 최성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예측해 볼 수 있어서 실적이 본격화된다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옵트론텍의 장점 모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애플 대 삼성을 비롯해서 스마트폰 시장의 전반적인 얘기까지 다 해봤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결론은 옵트론텍은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 삼성, 애플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납품을 하고 있고 카메라가 스마트폰에서 고사양화 될수록 이 기업은 수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투자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블록딜 물량도 좀 해소가 됐으니까요. 됐다고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보자는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주가가 6,060원이거든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뭐 현대가 부근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부담은 굉장히 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5,500원에서 강하게 지지하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하신다면 전고점 부근인 8,500원까지 목표 주가 잡고 크게 어렵지 않게 사실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블락딜 물량 때문에 좀 밑으로 오버슈팅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강하게 지지했던 5,500원. 여기가 무너진다면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5,500원, 목표 가격은 8,500원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목표 주가 12,000원 주셨었는데 목표 주가는 좀 낮추시나요? 네, 우선은 정고점 부분이라는 부분은 좀 뚫으려면 시간이 한 번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시간적인 투자가 더 필요해서 저 자리까지 만약에 오고 그때도 수급이 좋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옵트론텍 맛있는 테마에서 알아봤습니다.